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2023년 2분기입니다. 예. 음식점, 주점 소비 증가율 추이예요. 마이너스 13.4%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아니 1분기만 하더라도 15.5%였거든요. 플러스예요. 장사가 그나마 조금씩은 됐다는 거예요. 작년 3분기에는 22.2%예요. 예. 심지어 말입니다. 2021년 4분기에도 15.5%거든요. 소매 판매 지수를 가지고 음식점 주점만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3.4%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음식점 주점이잖아요. 지금 바닥 소비가 폭락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폭락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때 연평균이 마이너스 16.2%예요. 마이너스 16.2%. 2021년 1분기가 마이너스 14.1%고요. 지금 그러면 2021년 1분기 마이너스 14.1%만큼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이너스 13.4%니까. 이게 2017년 18년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했지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16.2%까지 떨어지더니 지금 올해 2분기가 마이너스 1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바닥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요. 2020년도에 뭐 음식점 주점업이 좋아졌다. 14.2%가 올랐다. 18.0%가 올랐다. 22.2%가 올랐다. 4분기엔 8.9%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10집 중에 적어도 말입니다. 8, 9집은 어렵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게다가 골목상권에 있는 이 음식점 주점은 최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분기에 13.4%까지 떨어지면 최악이었던 것이 더 최악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만큼 충격이 왔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2분기가 18%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 기저효과 때문에 역기저효과죠. 마이너스 13.4%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1분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1분기 작년에 14.2%예요. 그런데 올해도 15.5%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결국은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그만큼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이게 2분기잖아요. 4월, 5월, 6월이거든요. 지금 8월입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에다가 7월에 장마, 8월에 지금 폭염, 9월에 가면 좀 좋아지겠죠.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이 있으니 9월에 가면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이 소비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잡아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소비가 주는 게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나가서 요즘 점심 드셔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만 원은 기본. 게다가 말입니다. 저도 주말에 밥집을 가거든요. 보통 저 방송국에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4명 5명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요. 10만 원 나옵니다. 밥집에서 10만 원 나오면 이게 뭐 얼마나 외식 물가가 높다는 거 이해하시죠? 돈 안 씁니다. 7월만 하더라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5.9%예요. 작년에 7월에 8.4%가 오른 데다가 올해 5.9%가 또 올랐으니까 이게 뭐 돈이 휴지 같죠. 뭐 워낙 폭등을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시장에는요. 대침체가 안 오리라는 보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4월, 5월, 6월 소비 보세요. 4월에 마이너스 2.6%가 줄어들었고요. 4월에 마이너스 2.6%는요.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5.1% 이후로 최저입니다. 여기에 5월에
0.4%가 늘어나고 6월에 1.0%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따져 보니까 결국 음식점이나 주점 여기가 줄었다. 그러면 의식주에서 특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거는 구박 안 하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까지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침체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 소비 줄어드는 거 보세요. 2분기 마이너스 0.1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소매 판매는 증가했다고 하지만 2분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1%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대로면 대침체 덮친다는 이야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L자형 침체가 길게 간다고 이야기했던 말이 아직까지 틀리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돼서 3분기 연속에 3분기 연속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3분기 연속.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렇게까지 가면 고통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결국은 경제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0점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0점대를. 사실 최악이에요. 지금 경제가. 저는 대침체라고 제가 이름을 달한 것은요. 그만큼 최악이라는 뜻이고요. 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0.6%가 성장을 했지만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어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저는 치명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닥 침체가 제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요. 충격의 파고는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충격의 파고는. 그리고 더 커지면서요. 시장에서 오는 파장도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이게 소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많을 때 50%까지 가거든요.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소비가 우리 경제에서 엄청나게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이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수출이 장난 아니잖아요. 수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출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다. 아직까지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 변화의 와중에 시장의 어떤 충격까지도 저는 아직 흡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아직 멀었다예요. 제가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이유예요. 여기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냐 아니면 더 꼬꾸라질 거나 그냥 정해질 거예요. 뭐 지표들이 바닥을 찍는 지표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실물 지표 중에서는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아주 최악을 벗어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변곡점이 맞다니까요. 지금은 변곡점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아주 지독하게 살펴봐야 됩니다.